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 공급대책 250만원 플러스 알파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270만호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리 자료를 같이 함께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이라고 5가지 전략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도심 공급 확대를 보면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재건축 관련, 그리고 안전진단,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급 확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많이 하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신규 택지 발굴도 하고요. 그리고 GTX 교통 개선, GTX도 좀 더 빨리 이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재대응도 이번에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취약 거주자랑 주거지원 종합 방안을 연내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시차 단축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제 통합심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택지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또 한 번에 통합해가지고 좀 줄이겠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이 있어요. 지금 2030 세대가 지금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2030 젊은 세대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는 이제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공급이 됩니다. 50만 호예요. 연내부터 올해부터 이제 3,500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리츠라는 거에 이제 또 나와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이게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주택 품질 재고예요. 주택을 좀 품질을 좋게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건 거죠. 층간소음 부분, 바닥 두께랑 이제 연관이 있죠. 뭐 가산 등 이런 거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 공공임대, 이제 신규 주택 평형을 확대를 하겠다. 좀 큰 거 위주로 이제 공공임대를 또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정비, 노임대 정비도 본격화하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5개의 내용이고요.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기 신도시. 근데 일기 신도시는 2024년 돼야지 정확한 윤곽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겁니다. 5년 동안 공급 계획은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거고, 다 지어가지고 새 거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비현실적이고요. 인허가 기준입니다. 270만 호 인허가를 하겠다 5년 동안. 서울은 50만 호예요. 서울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수도권도 158만 호.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 호.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이 공급 폭탄이 앞으로 5년 뒤부터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수도권은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상화 착수를 하고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구역 해제된 곳들도 많이 있었고, 그건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양질의 공급이 어려웠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지자체랑 또 협력을 해가지고 재대구 개선도 하고 전국에서 22만 호를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22만 호고 그 중에서 서울은 신통기획으로 10만 호를 한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이랑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에 4만 호. 경기도 인천은 많진 않죠. 하지만 경기 인천은 이제 애초에 인천은 공급이 많고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서울만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방은 그리고 8만 호 정도의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 10만 호입니다. 5년 동안 구역 지정을. 그러면 1년에 2만 호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4,000세대씩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준다. 이건 겁니다. 구마다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구역들을 지정을 해주겠다. 엔간에서는 다 구역 지정해주겠다. 이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도 착수를 하고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비구역을 잡겠다. 이건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제 법적 논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수차례 유예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첫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현행 부과 기준 자체로는 이제 수도권이랑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해요. 엄청난 부담금이죠. 막 억 단위로 나오니까 기존에 한 개만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몇 억씩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 2억 3억을 조달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좀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현행 부과기준 자체를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 1주택 장기 보유자한테는 해줘야죠.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한테 재건축 부담금을 막 몇 억씩 뜯어가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서 내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금을 좀 줄여주겠다. 이건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좀 더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9월 내에 세부 감면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통과를 하려면은 또 국회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안은 발표가 돼도 이제 통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은 안전진단 제도 개선이에요. 이 안전진단이 구조안전성 비중이 이제 20%에서 50%로 18년도에 상향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는 게 거의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 근데 이거를 이 허들 자체를 좀 낮춰주겠다. 이건 거예요. 어떻게 낮춰주냐? 이제 구조안전성 비중 자체를 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좀 더 안전진단 통과가 쉽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안전진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언제 나온다 얘기는 없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 면밀히 봐서 적용 범위 그리고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한다고 해요. 연말이나 돼야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겠네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랑 투명성 또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건 또 제도상으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 희망시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이제 지원도 하고요.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이 통합 처리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또 3년 이상 단축이 된다고 해요. 3년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해요. 이제 어떤 거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이제 복합 개발을 해가지고 고밀도로 또 개발을 하는 거죠. 용적률 500% 주는 거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하겠다. 신규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용적률이랑 세제 혜택도 주고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도 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라 이건 거죠. 다음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이에요. 아니 3기 신도시까지 다 지정해놨는데 더 한다고?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은 신규 택지 발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경기도권 위주로 진행이 되겠네요. 다음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이에요. GTX-A 조기 개통 위해서 이제 빠르게 하고 그리고 BC 노선 조기 착공도 하고요. 그러니까 GTX 빨리 깔겠다. GTX 빨리 깔아주고 그리고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이에요. 광역버스 신설 그리고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 대책을 9월 달부터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마련이 안 됐고 그리고 1기 신도시는 마스터 플랜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2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기 신도시는. 그리고 지방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한다고 해요. 공공재개발이랑 공공도심 복합사업 등을 지방에 맞춰서 또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이랑 이런 곳 주택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주택 개보수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약주택 해소 대책 마련은 지금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이제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취약주택에 대해서 이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어가지고 아직까지 대책을 세부 대책까지는 이제 할 시간은 없었겠죠. 자,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주택 공급 시차 단축이에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뭐 기본 10년, 15년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런 거를 또 통합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줄여주겠다 이거고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랑 일반 주택 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급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공공이고 민간이고 다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이것도 줄여주겠다 이건 거죠.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이제 많이 도와줘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연접 복수 단지에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금융 세제 지원 절차 간소화 등도 해줍니다. 이제 소규모 가로 정비 이런 것들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 완화가 돼요. 현행 300세대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500세대까지 늘리고 그리고 투룸 비중 원래는 원룸이 많았는데 투룸 비중을 이제 2분의 1 50%까지 상향을 하고 그리고 주차난 방지 대책도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공급 촉진지역제도 도입 검토를 합니다. 집값 상승 시 원래는 규제지역을 계속 지정하는 식으로 수요 억제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급 위주의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입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 2030 세대들 이제 주거사다리가 거의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졌고 주택들이 이거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중에서 이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내 집 마련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 등 크게 낮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공공택지랑 이제 도심 정비 사업 용적률 막 높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량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건설 원가 수준으로 시세의 70% 이하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시세가 7억에 분양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하고 저리에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이 되는 금융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9월 달부터 브랜드화 한다고 합니다. 이거의 대상은 이제 청년이랑 신혼부부 위주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많이 저렴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매 등으로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환수할 거냐? 5년 거주 이후에 공공의 환매가 가능하고요. 공공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환매를 할 때 수분양자는 매각 시세 차익의 70%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7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5년 산 다음에 공공에 10억에 판다고 했을 때 3억 시세 차익이죠. 3억에 70%, 2억 1천만큼만 이제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나라가 가져간다. 이거인 거예요.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2030 세대 청년들, 신혼부부들 여기를 잘 노려보는 것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9월달 기다려 보세요. 청년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조금만 기다려 보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모델 민간 분양 주택 도입한다고 해요. 내 집 마련 리츠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거 뭐 생소한데 일단은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랑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신개념 모델이래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민간 리츠가 공급 주체가 되고요. 민간이에요. 민간. 그리고 분양가의 절반을 일단 내요. 보증금 선납으로. 그래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이제 분양 전환할 때 예를 들어서 6년 후, 8년 후, 10년 후 이때 감정가로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절반은 이미 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감정가 비율만큼 이제 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우수입지에서 시범 사업에 착수하고 그 다음 수요자 호응 등을 보면서 이제 세부 모델을 또 확정을 하고 도심 입지 등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조금씩 해보겠다 이건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품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택을 많이 짓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좋은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층간소음도 좋게 잘 안 나게 바닥 두께도 또 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주차 편의도 또 갖춘 주택이 되도록 이제 분양가에 또 가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다음 공공임대주택 혁신이에요. 이것도 뭐 품질이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분양주택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해주고 이게 면적이랑 내외부 품질도 개선하겠다.
네,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은 일단 270만 호고요. 연평균 54만 호가 될 겁니다. 이건 인허가 기준이고, 그리고 절차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공급 기반도 확충해가지고 뭐 조속히 하도록 이 계획대로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계획을 추진을 통해서 공급 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 불안 재현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미리 방지하겠다. 지역별로 보면은 주택 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이 제일 수요가 많죠. 5년간 50만 호를 공급을 하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 역세권 첫 집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서울 포함이에요. 서울 포함해가지고 15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수도권 전체에 5년간 158만 호.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100만 호가 넘게 되는 거죠. 경기도 엄청난 물량 공급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쪽 이제 158만 호, 그리고 비수도권 112만 호.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으로 50만 호. 이것도 엄청 크죠. 이 전체 270 중에 이제 52만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이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가 88만 호를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270만 호 공급 대책이 뭐 서울 어디구 얼만큼 뭐 이것까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서울 전체적으로 5년간 얼만큼,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얼만큼, 지방은 전체적으로 얼만큼, 그리고 역세권 첫집 주택은 또 50만 호, 그리고 공공 택지개발은 또 15만 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개수만 이제 나온 상태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노후도가 많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 잘 숙지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어디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잡힐 것인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기회를 잡는 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9월달부터 또 세부 대책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죠. 9월달, 10월달,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때 나오는 족족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한테도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